삼성전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 삼성전자 10조인가요? 10조? 자사주 매입 10조 하기로 그 했죠. 얘기 나와서 아 이제 주가 오르는구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짝 올랐다가 또 지금 오늘도 조금 몇백 원 오르긴 했는데 어제 떨어지고 그 전날 떨어진 것 같고 이게 이거 효과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근데 자사주 매입도 매입인데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큰일 난 게 큰일 지난주 났어요? 목요일 날 이제 이른바 사만전자를 찍었잖아요. 장중에 49,900원인가 뭐 네, 맞아요. 사만전자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장이 열리면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8%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 그래서 네. 아 이게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붙었나? 그냥 장 열리면서 쭉 올라가더니 저가 매수. 네. 아, 이 저가 매수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건가? 어. 그랬는데 3시 반에 장 끝나고 6시에 발표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10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한다. 맞아요. 아 그래서 아 저것 때문에 올랐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시에 그 자사주 매입 발표를 보면서 네. 내부자 거래네. 아. 정보가 샜네 이게.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사실은 장 끝나고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장중에 발표하면 바로 그날 장중에 이제 되니까. 영향을 끼칠까봐 네. 대부분 장 끝나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장 끝날 때까지 비밀이 지켜졌어야지. 그렇네. 그걸 또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어쨌든 예. 요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 시장을 들여다볼 때 거의 이 주식만 들여다본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 미국 같으면 조사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디서 샜냐? 자사주 10조 원어치 산다는 네. 내부 정보가 어느 경로로 언제 샌 거냐? 네. 어쩐지 장 열리자마자부터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 나중에 맞춰 보니까 결국 정보가 새서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 그거는 회사 내부자, 삼성전자 내부자 정말 이거 조사해봐야겠다 진짜. 극히 일부의 고위층 아니면 자사주 매입하면 어차피 주관사를 정해야 되는데 네. 삼성그룹 내에 있는 뭐 삼성증권에서 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미리 협의는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관사가 될 삼성증권하고는 협의를 했을 거라고. 네. 그러면 삼성증권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되죠. 관계자. 네. 뭐 요 몇 명만 알고 그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부자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다들 공시 보고 똑같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네요. 이건 뭡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어디 이상한 조그만 잡주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근데 답답하네요. 자사주 매입. 저는 이제 그 공시를 보면서 야, 이 문제다. 정말 1등 주식도 이렇게 정보가 새는데 별로 문제 의식도 안 가져 다들. 맞아요. 금감원도 조용해. 생각도 못했어요. 네. 이게 말이 돼요? 미국 같으면 난리 났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거는 너무 관대해진 거 아니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뭐 삼부 토건 얘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도 좀 수상한데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까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이른바 국장 너무 큰일 났는데요. 외국인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재용 회장 일가의 마진콜 기사가 나왔어요. 마진콜? 마진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담보로 이제 신용을 끌었으면 보통은
140%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그 10억을 내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담보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14억 원어치는 돼야 돼요. 그래요. 140%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하루에 하한가 맞으면 30%가 깨지니까 네. 이제 안전막으로 140%의 아하. 담보 비율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홍나희 씨나 이런 분들이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거로 지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140%이 담보 비율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부 담보를 교체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아닌 삼성물산 주식을 더 바꾼다든지 예. 아니면 담보로 제출하는 주식을 더 늘려서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런 이제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럼 자사주 매입한 이유가 저거야? 주가를 띄우려고? 그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그 마진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저런 거야? 뭐 이런 의문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수준이 참 저후진국 걱정입니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사주 매입 뭐 소각 발표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만약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이유 중에 네. 큰 부분이 오너 일가의 마진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문제죠. 근데 이게 다른 주식도 아니고 우리나라 1등 주식이야. 근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면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보기에도 정말 한심한 거지. 이거 뭐 한국 주식 시장은 저래 수준이. 이게 뭐 중요한 내부 기밀 줄줄이 다 세고 그래서 오후 6시에 발표하는데 9시부터 주가 올라가고 뭐 저래. 이러면 누가 이거 한국 주식을 사냐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에서 이른바 이제 국장 탈출해서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지금 이 국내 시장이 많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상황인데 안 오르고 또 오름폭도 되게 작고 이래요. 이게 자사주 매입한다고 제대로 된 주식 주가 부양이 안 되는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 시총이 300조 정도 되잖아요. 300조가 조금 지금 넘는데 그 중에 10조잖아요. 그러니까 10조가 물론 큰 돈입니다만 자사주 매입만 갖고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더군다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매입 이꼴 소각으로 이어져야 효과가 큰 건데 주식수가 줄어들어야. 지금 발표된 거는 10조는 매입하되 소각은 3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자사주가 거의 소각이 안 되고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매입하는 자사주의 30%는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하면 비율은 높은 거예요. 소각 비율은. 하지만 매입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게 이른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기술력이 뒤처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심각한 거지. AI 반도체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지고 SK 하이닉스한테 밀리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된 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삼성은 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기술력을 회복했다 내지는 다시 기술력에서 다른 업체보다 앞섰다는 걸 삼성전자가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단적인 예로 아직 엔비디아 납품 못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결국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건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 네, 거버넌스가 지금과 같이 이루어져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보니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재용 회장 이렇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삼성 이재용 이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엔지니어 마인드의 CEO가 와야 그 이끄는 수장이 와야 정말 달라지고 해외를 보면은 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오너가 직접 뭘 한다 이거보다는 정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직접 경영을 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지금 이른바 재벌 경영이 3세 때 이르면서 네. 여기저기서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마이너스의 손들이 꽤 많이 보인단 말이죠. 예. 손 대는 거마다 그냥 안 돼. 손 대는 거마다 이게 2세 때까지 그래도 경영을 잘 해오던 게 3세 내려가면서 뭐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박살나고 뭐 이런 기업들이 꽤 많단 말이죠. 지금 거의 한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재벌 경영의 한계점이 이제는 3세대에 오면서 거의 여과 없이 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큰데 뭐 반도체 칩스법 이것도 그렇고 IRA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바이든 때 약속한 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보조금 약속된 게 안 지켜질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대규모 공장을 그렇죠. 지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에 반도체 라인을 안 깔고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 여차하면 보조금 받을 줄 알고 사실은 미국은 제조업은 솔직히 경쟁력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도 우리보다 숙련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없는데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면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니 이제 공장을 미국 내에 짓고 비싼 임금의 노동자를 거기서 고용해서 보조금 받아서 메꾸려고 했던 건데 보조금을 안 주면 이게 수지타산이 처음부터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 중심을 잡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쪽 저쪽 다 날린 거죠. 정부는 정말 대처 능력이 있나?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준비를 하고 있나를 넘어서 도대체 걱정은 하고 있나? 관심은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기업 쪽을 쳐다보면 전문가 맞나? 저 사람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뭐 이런 걱정을 그렇고. 하게 만드는 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저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저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 쪽의 거버넌스 문제도 있는 거고 기업 쪽의 거버넌스 문제도 있는 건데 거버넌스는 그냥 의사결정 구조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그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거버넌스도 문제고 지금 대기업 거버넌스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쪽의 거버넌스의 문제가 다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